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 아버지 성함이요? 강준호입니다. 청년의 입에서 떨어진 그 한 문장이 마치 폭발 직전의 뇌관처럼 면접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테이블 끝에서 이민호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는 이미 청년의 얼굴에서 벗어나 25년 전 비오는 새벽 장례식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젖은 흙, 싸늘한 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끝에 남았던 체온. 그 아들의 이름 강준호. 오직 그 이름만이 가슴을 찢어놓던 날이 있었죠. 뭐라고 했지? 아버지 이름 한 번만 더 말해보게. 회장의 목소리는 숨을 삼키는 소리처럼 떨렸습니다.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강준호가 제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만 남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고요한 순간 재벌 회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손자의 이름과 면접장에 나타난 이 낯선 청년이 이상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말하며 회장 앞에 선 운명적인 이 청년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넘치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민호 회장이 대형 유리창 앞에 서서 짙은 남색 정장 재킷깃을 세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50층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복잡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30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 성운 그룹의 모든 것이 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 대신 깊은 고독과 피로만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 김 전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면접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요. 갑시다. 민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한 청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22살 정도 되어 보이는 강현우라는 청년이었죠. 현우는 잘생기고 훤칠한 외모였지만 긴장한 탓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어깨 부분이 살짝 해진 낡은 재킷이 그의 어려운 형편을 짐작하게 했어요. 현우의 맞은편에는 민호의 매제이자 회사의 부회장인 장민석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민석은 번지르르한 외모와 달리 날카롭고 거만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민호가 자신의 자리에 앉자 민석이 펜을 탁 내려놓으며 현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현우 씨, 이력서 보니까 경력은 전무하네요. 알바 몇 줄, 그게 다예요? 게다가 학력도 변변치가 않네요. 정규 대학도 아니고 야간 대학이 끝입니까? 민석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않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더 깊숙이 숙일 뿐이었죠. 이민호 회장님 회사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이름 있는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하는 거 모르나요? 우리 회사가 자선사업체는 아닙니다. 민석이 현우의 이력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민호는 민석의 거친 태도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애써 침묵했습니다. 그가 현우를 면접장에 부른 이유가 있었거든요. 현우가 땀에 젖은 손으로 낡은 서류철을 움켜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시키시는 일 뭐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실력? 당신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겨우 재무팀 서류 정리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면서 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현우의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력서 맨 위에 적힌 현우의 이름을 응시했습니다. 강현우, 22세.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아버지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강준호 사망. 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25년 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아들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준 사망. 민호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설마. 강현우 씨. 민호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현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우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강준호라고 했죠? 네네, 맞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강준호. 민호의 아들이 2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을 위해 미리 지어둔 손자의 이름이 바로 이준호였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됐습니다. 민석 부회장. 그만하시죠. 민호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민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 친구는 자격 미달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오늘 면접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현우는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차가운 시선과 부회장의 멸시 속에서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호는 현우에게 등을 보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강준호? 내 손자 이준호와 이름이 너무나 닮았어. 그리고 저 눈빛.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민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복도 끝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25년 전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비극적인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민호의 삶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말입니다. 민호는 복도 끝에 기대어 선 채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25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의 삶은 성운 그룹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감춰진 깊은 후회와 고독으로 가득 찬 폐허였죠. 민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얇은 폴더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준. 하나뿐인 그의 아들 이준은 민호에게 전부였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준은 민호의 냉철함을 물려받으면서도 며느리 서영과 함께 항상 밝고 따뜻한 기운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아들 준에게서 언젠가는 회사를 물려받아 더 크게 키울 것이라는 확신과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제가 더 뛰어다닐게요. 아버지는 이제 조금 쉬셔야죠. 이놈 말은 잘하지. 그래도 든든하구나. 아버지, 저희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며느리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그 목소리는 아직도 민호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민호는 손주를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1999년의 그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준과 서연이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여행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결혼 선물로 최고급 외제차를 사주었죠. 그 차가 새벽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민호는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멈춰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민호 회장님 맞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아드님과 예비 며느님이 타신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민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크게 다쳤습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두 분 모두 현장에서. 민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하얀 천으로 덮인 두 개의 싸늘한 주검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민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죠. 그는 그날 이후 사랑을 잃은 상처를 일로 달랬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렸고 오직 성운 그룹의 성공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민호는 성공했습니다. 10년 만에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죠. 그는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항상 텅 비어 있었고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은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뇌리에 1년 전 우연히 며느리 서연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민규에게 임신했어. 하지만 걱정 마. 너의 앞길을 방해하지 않을게. 민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직전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다는 것을 민호는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서연이라는 이름의 며느리 역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민호는 그 진실을 묻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혹시나 모를 손주의 존재를 생각하며 그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민호는 25년간 고독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결혼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죠. 매일 밤 홀로 야근을 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그리워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눈앞에 강현우라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22살의 청년. 죽은 아들의 손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죠. 게다가 아버지의 이름이 강준호라니. 민호는 현우의 똘똘한 눈빛, 곱고 긴 목선에서 25년 전준의 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설마 이것이 운명일까요? 민호는 더 이상 이 의문을 가슴에 묻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비서실장 김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전무. 네, 회장님. 방금 면접 봤던 강현우 씨 말입니다. 그 친구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조사해 주십시오. 아주 자세히 뿌리부터요. 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가슴에 알 수 없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강현우가 민호의 손자일까요? 민호는 운명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현우가 면접장 벽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는 복도를 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북처럼 쿵쿵 뛰고 있었고 25년간 굳게 닫혔던 그의 가슴에 알 수 없는 혼란과 희망이 휘몰아쳤죠. 그는 곧장 자신의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장 안에는 낡은 가죽 상자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직전 아들이 남긴 소중한 물건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아들의 낡은 학생증, 며느리 서연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준이 손으로 쓴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25년 전 준이 직접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 이름은 준호. 엄마 닮아 밝고 아빠 닮아 똘똘한 아이가 되기를. 준이 손주를 위해 미리 지어둔 이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이름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
그리고 오늘 면접을 본 청년의 아버지 이름은 강준호였죠.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다시 현우를 만났던 회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아직 회사에 남아있을 리는 없었지만 민호는 그 장소에 다시 서고 싶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우는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앉았던 의자 뒤쪽 벽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현우 씨, 아직 퇴근 안 했나요? 민호의 등장에 현우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급히 손에 쥔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잠깐 볼 게 있어서요. 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호는 현우가 방금 살펴본 벽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얇게 뜯겨진 벽지 자국이 있었고 마치 도청기라도 숨겼던 것처럼 희미한 구멍이 보였죠. 거기서 뭘 한 거죠? 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민호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그는 입술을 깨물었죠. 사실은 숨기고 싶은 일이었습니다만 저는 성운그룹에서 일어난 비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우의 고백에 민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리? 현우는 민호에게서 등을 돌려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손이 현우의 팔을 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강현우 씨, 멈춰요. 당신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군요. 대체 누구죠? 당신은?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정말 강준호가 맞습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호의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그는 다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네, 제 아버지 성함은 강준호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현우의 말에 민호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춰섰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이는 현우가 민호의 친손자일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민호의 뇌리에는 준이 남긴 수첩의 이름과 현우의 똘똘한 눈빛,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 남긴 임신했어 라는 메모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현우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격렬한 후회와 슬픔, 그리고 25년 만에 찾은 가족에 대한 벅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만이, 강현우 씨, 내가 묻는 말에 진실만을 말해주겠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의문과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직접 밝혀내고 싶었거든요. 민호는 현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회사가 당신을 공식 채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사하고 있다는 비리에 대해 나에게만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민호는 이제 손자가 아닌 복수자로서 현우를 끌어안을 결심을 했습니다. 과연 민호는 현우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까요? 그리고 현우는 민호 회장의 부회장 민석이 숨긴 회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민호는 현우에게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준비를 서두릅니다. 민호는 현우에게서 등을 돌렸지만 그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숨결과 손자의 첫 만남이 같은 공간에서 겹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의 존재는 25년간 묻어두었던 민호의 고독과 후회를 통째로 뒤흔들었죠.
김전무. 예, 회장님. 현우 씨를 재무팀 특별 인턴으로 즉시 발령하세요. 서류는 오늘 안에 처리하고 부회장에게는 내 직접 지시라고 전하고요. 알겠습니다. 민호는 이제 손자를 잃지 않겠다는 강한 아버지의 의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가장 신뢰하는 김전무를 비밀리에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김전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천기누설입니다. 자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김전무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명령하십시오. 강현우 씨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밀하게요. 혹시 모를 친손자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전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회장님의 눈빛에서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읽었죠. 네, 회장님. 현우 씨가 사용한 컵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을 확보해서 저희가 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개인 연구소에 의뢰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것입니다. 김전무는 비장하게 약속했습니다. 한편 강현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회사에 첫 출근했습니다. 그는 부회장 민석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성운 그룹 깊숙이 숨겨진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낮에는 재무팀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투명 인간처럼 움직였고 밤에는 지하 창고나 서류 더미를 뒤지며 민석이 숨긴 재무 자료를 모았습니다. 현우의 진짜 정체는 복수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3년 전 성운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 현우에게 낡은 USB를 건네며 신신당부했죠. 현우야, 엄마가 옳았다는 걸 꼭 증명해줘. 저 사람들이 훔친 돈 세상에 꼭 알려야 한다. 현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운 그룹의 부회장 민석이 회사의 보조금과 해외 계약금을 유령 회사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민석이 숨긴 재무 자료를 해킹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회사 서버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J. 현우는 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최종 규모가 적혀 있었죠. 현우는 그 엄청난 숫자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금액이면 성운 그룹 전체가 파산할 수도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때 현우의 등 뒤에서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부회장 민석이 조용히 현우의 등 뒤에 서 있었죠. 강현우 씨 밤늦게까지 열심이군요. 신입 인턴이 이렇게 회사 서버 깊은 곳까지 뒤지는 건 참 보기 드문 열정입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껐지만 민석의 눈은 이미 화면 속의 숫자를 읽어낸 후였습니다. 아니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석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죠. 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을까요? 바로 그때 민호 회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김전무의 손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곧 현우가 자신의 손자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우는 부회장 민석이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에 빠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과연 현우는 민석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호는 이 모든 위험을 알게 될까요? 민석은 싸늘하게 웃으며 현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강현우 씨, 야근이 너무 길어지면 몸 상합니다.
특히 남의 서류 뒤적이는 버릇은 회사 생활에 아주 안 좋아요.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현우에게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민석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죠. 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표정은 굳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회장님, 저는 재무팀 직원으로서 장부 흐름을 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한 지출이 계속 반복돼서요. 현우는 먼저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현우가 예상보다 똑똑하고 대담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흐름이라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죠. 하지만 제가 당신을 믿어야 그 열심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석은 현우의 노트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밤새 붙잡고 있던 그 파일, 방금 봤던 숫자들 전부 기억하고 있겠죠? 현우는 프로젝트 J 파일의 존재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파일은 부회장님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추정치입니다. 현우의 말에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은 민호 회장의 경영 능력을 부러워하고 있었고 민호가 회사를 물려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그 때문에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죠. 추정치? 감히 그런 말을 나한테 하나요? 당신이 뭘 안다고. 청소부 아들이 숫자 몇 개 본 걸로 날 의심합니까? 민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겼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 민석에게서 가장 중요한 약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호 회장의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열등감이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할까요? 부회장님이 성운그룹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현우가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석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민호 회장은 윤리 경영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죠. 좋습니다. 영리하군요. 하지만 잊지 마요. 당신도 해킹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황에 따라 나와 함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민석은 협박으로 현우를 길들이려 했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회장님께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부회장님이 숨긴 재무자료의 진짜 원본을 보여주십시오. 그걸 보고 회장님께 보고할지 말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현우의 대담한 눈빛에서 단순한 인턴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현우를 이용해 민호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군요. 내일 오후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로 오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곳입니다. 내 은밀한 금고도 거기에 있죠. 거기서 당신이 원하는 원본 자료를 보여주겠습니다. 민석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민호 회장의 집무실. 김 전무가 민호의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표면에는 DNA 검사 결과 보고서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려온 운명의 답장이었습니다. 김 전무, 자네가 먼저 열어보게. 민호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책상을 짚었습니다.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친자관계 확률 99.99%입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격렬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창가로 걸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손자였어. 준호, 우리 준호의 아이. 민호는
후회와 감격이 뒤섞인 감정에 오열했습니다. 그때 김 전무가 휴대폰을 들어 민호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강연후 인턴의 일정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내일 오후 장민석 부회장과 강남의 한 갤러리에서 은밀한 만남이 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고 돌아섰습니다. 손자가 비리의 한복판에, 그것도 가장 위험한 인물과 단둘이 만난다는 사실에 민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민호는 손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 직접 뛰어들어야 합니다. 과연 민호는 현우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까요? 그리고 민석은 현우를 제거하려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현우는 민석이 알려준 강남의 고급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상한 예술품 전시장 같았지만 현우의 눈에는 이곳이 검은 돈의 종착지로 보였습니다. 그는 긴장했지만 주머니 속 녹음 장치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 싸움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죠. 갤러리 안쪽 텅 빈 VIP 응접실에 민석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운 독사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현우 씨. 인턴치고는 배짱이 대단하네요. 여길 정말 혼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민석이 싸늘하게 현우를 맞았습니다. 민석은 현우를 회장에게서 멀리 떼어놓고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진실이 담긴 원본 자료. 그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벽에 걸린 그림 뒤를 손으로 툭 쳤습니다. 그러자 그림이 옆으로 밀리며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성운 그룹의 가장 더러운 속살입니다. 자, 구경해 보시죠. 민석은 금고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두툼한 재무 서류 뭉치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숫자를 훑쳤고 프로젝트 JFINAL 다크에서 본 비자금 규모가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회장님이 빼돌린 회사 돈의 원본 장부군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봤으니 됐습니까? 하지만 착각하지 마요. 이 자료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회사 서버를 해킹한 범죄자니까요. 민석이 현우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되러 온 게 아닙니다. 부회장님의 죄를 덮어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죠. 현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자료를 파기하는 대신 부회장님의 진짜 자백을 받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언제부터였는지 녹음으로 남겨주십시오. 현우가 주머니 속 녹음기를 손으로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응접실의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석 부회장님, 저희 왔습니다. 그들은 험악한 인상을 한 채 현우를 위협적으로 노려봤습니다. 현우의 등골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민석이 파놓은 진짜 함정이었습니다. 하하, 역시 어리네요, 강현우 씨. 내가 왜 내 손으로 약점을 남기겠습니까? 원본 자료는 내가 지키고 당신은 여기서 끝입니다. 민석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곧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을 회사 기밀 해킹범으로 넘길 겁니다. 당신 전과자 되는 순간 내가 회장님께 뭐라고 말할까요? 회장님, 그 인턴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억지로 뽑으셨잖아요. 이렇게요. 민석은 승리를 확신한 듯 현우를 비웃었습니다. 현우는 순간 절망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회장님,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혼자 쓰러지러 온 게 아닙니다. 부회장님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러 온 겁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갤러리 입구에서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민석 부회장,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호 회장이 차가운 분노를 머금은 채 응접실로 들어섰습니다. 민호는 현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손에 쥔 채 민석의 함정으로 직접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등장에 민석과 낯선 남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연 민호는 현우를 이 함정에서 구해내고 손자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호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까요? 민호 회장은 차가운 분노를 머금은 채 응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김 전무와 수행원들이 뒤따랐죠. 민석은 민호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충격으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그냥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곧 끝낼. 민석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민석을 완전히 무시한 채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현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강현우 씨, 다친 곳은 없습니까? 현우는 민호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걱정과 간절함을 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저를 가두고 위협했습니다. 현우가 민석과 험악한 남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민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25년간 아들을 잃은 후 처음으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장민석 부회장, 자네는 내 아들의 죽음 이후 내 옆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 자네가 내 손자를 함정에 빠뜨려요? 민호의 폭탄 선언에 응접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석과 험악한 남자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손자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회사 일을. 민석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강현우 씨는 내 아들 이준의 피를 이은 친손자입니다. 민호는 품속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민호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복수하려던 회사의 주인이 친할아버지였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친척이었다니. 민호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널 지켜줄 거야. 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5년간 외롭게 살았던 그의 마음에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손자라고요? 그래요, 손자 맞겠죠. 하지만 회장님, 아직 더 큰 진실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민석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가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아들 이준의 사고. 그거 그냥 빗길 사고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죠. 근데 제가 한 짓은 아닙니다. 도련님 친어머니, 그러니까 회장님 아내분 작품이었죠. 민호는 충격에 민석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의 몸이 벼락을 맞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거짓말. 내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병으로 죽었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사고 직후 도련님과 서연 며느리님이 회장님 아내분 비리를 파헤치려 했죠. 사모님은 자기 이름 더럽혀질까봐 브레이크를 건드렸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다
겨우 5년 버티고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민석은 민호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민호는 심한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25년 전 며느리 서연이 남긴 임신했어 라는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메모를 보고 민호는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아내는 그럴 리가 없어.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5년간의 고독이 아들을 향한 죄책감으로 변해 민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민석은 자신의 계획대로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보셨죠? 회장님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한계입니다. 이참에 제가 회사를 맡아야겠네요. 민석이 험악한 남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회장님 모시고 나가. 내가 책임지고 요양 보내드릴 테니까. 응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현우는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민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손대지 마세요. 이 사람들 지금 회장님을 쫓아내려는 겁니다. 현우는 민석이 숨긴 비리 장부를 쥐고 그들과 치열하게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회사 전체를 장악할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현우는 할아버지 민호와 회사 그리고 자신의 정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민석의 비리가 이사회에 알려지기 전에 성운그룹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시작합니다. 민호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지고 현우가 홀로 회사를 지키기 위해 나섭니다. 민호 회장은 아들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진실 앞에서 결국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김전무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현우는 할아버지의 충격과 민석 부회장의 광기 속에서 자신이 홀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느꼈습니다. 강현우, 내 놈이 이 모든 걸 망쳤어. 내가 세운 판을 내가 뒤집었어. 너도 내 할아버지처럼 끝까지 무너질 거다. 민석은 흥분한 채 소리쳤지만 김 전무의 수행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김 전무는 민호 회장을 병원으로 모신 뒤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 씨,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충격으로 심한 심근경색 증세가 있습니다. 최소 한 달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민호는 25년 전 아들을 잃은 후부터 심장에 병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결국 아내의 비리와 아들의 죽음이 민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김 전무님, 할아버지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는요? 민석 부회장은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 부회장이 이미 회사 전체를 장악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부재를 틈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규모 투자건을 통과시키려 할 겁니다. 민석이 추진하는 투자는 사실 비자금을 완전히 세탁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릴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럼 시간도 얼마 없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막지 못하면 회사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가겠군요. 현우는 주머니 속에서 민석의 원본 재무 자료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사회에 공개해봤자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의 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민석이 할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공식적인 절차와 증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님, 민석 부회장의 모든 비리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은행 거래 내역 원본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비공식 조사팀을 꾸리겠습니다. 제발 조용히 빨리 움직여 주세요. 우리가 민석보다 단 하루, 단 몇 시간이라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현우는 민석이 이사회에서 비리 투자를 통과시키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민석 부회장이 가짜 투자를 통해 마지막 거대한 자금을 빼돌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성운그룹은 폭풍전야였습니다. 민석은 민호 회장의 부재를 틈타 긴급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강행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편찮으셔서 장기 입원이 불가피합니다. 이사회 여러분, 회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해서 회장님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투자건은 성운그룹의 다음 10년이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민석이 이사회에서 의기양양하게 연설했습니다. 이사회는 민석의 권력에 눌려 대다수가 침묵하거나 찬성의 뜻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간 현우는 병실 창밖에서 민호 회장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지금 이 회사와 우리 가족의 이름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현우는 민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맹세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복수가 성운그룹을 지키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김 전무가 현우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현우 씨, 민석 부회장이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유령회사로 긴급 자금 이체를 지시했습니다. 금액은 500억입니다. 현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움직였군요. 좋습니다. 이제 완전히 잡을 수 있겠습니다. 저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부회장님 손에 수갑이 먼저 채워지게 해야죠. 좋습니다. 덫에 걸려들었군요. 이제 그들이 마지막 축배를 들기 전에 우리가 반격해야 합니다. 현우는 할아버지의 침묵 속에 홀로 성운그룹과 가족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숨겨진 진실과 압도적인 증거,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용기뿐이었습니다. 과연 현우는 민석의 탐욕을 막고 회사의 파산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성운그룹의 운명을 건 최후의 이사회가 다가옵니다. 민호 회장이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후 병실은 고요한 절망 속에 잠겼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의 침대 곁을 지키며 25년 전 아들을 잃은 비통함과 후회를 감당하는 민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제발 몸부터 회복하세요. 현우는 민호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현우의 삶은 성운그룹과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헌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은 민호의 부재를 틈타 긴급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강행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민석의 권력과 탐욕 앞에 침묵하거나 이미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낮에는 재무팀의 일원으로, 밤에는 비공식 조사팀의 리더로 뛰었습니다. 김 전무와 서둘러 꾸린 팀과 함께 현우는 민석이 빼돌린 500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민석은 돈의 최종 경로를 숨기기 위해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를 이용했죠.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집념과 타고난 디지털 분석 능력으로 그 복잡한 네트워크를 끈질기게 파헤쳤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는 동안 현우는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민호는
병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을 뜰 때마다 민호는 옆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현우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민호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찢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인데 나는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했는데 저 아이는 날 위해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민호는 현우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자신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현실에 오열했습니다.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현우야, 나는 널 버렸는데 넌 왜 나를 위해, 이 회사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거니? 민석은 현우의 존재를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그에게 현우는 곧 제거될 성가신 벌레에 불과했죠. 민석은 긴급 이사회에서 500억 원의 유령회사 투자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제 마지막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마침내 민석이 빼돌린 돈이 스위스 비공개 계좌로 최종 이동하려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현우는 병실로 돌아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현우의 헌신적인 모습에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갑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민석 부회장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꼭 살아서 돌아와라. 현우는 주머니 속 비리 증거와 녹음 파일을 쥐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할아버지의 신뢰, 어머니의 복수심, 그리고 진실의 힘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이사회장으로 향했고 민호는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순간 성운그룹의 모든 임원들은 민석의 탐욕과 현우의 용기가 맞붙을 피할 수 없는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의 회사와 가족의 명예를 걸고 압도적인 반격을 준비합니다. 최후의 이사회가 열리는 성운그룹 최고층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중앙 단상에는 민석 부회장이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고 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사들은 민석의 권력에 눌려 침묵하고 있었죠. 민석은 민호 회장의 부재를 틈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강현우가 단정한 낡은 정장 차림으로 굳은 결의를 머금은 채 들어섰습니다. 강현우 씨, 당신이 여긴 어쩐 일입니까? 여기는 이사회입니다. 인턴이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민석이 싸늘하게 현우를 맞았습니다. 현우는 민석을 완전히 무시한 채 회의실 가장 앞쪽에 마련된 참관인석에 꼿꼿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이민호 회장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십니까? 정신도 온전치 않은 분이 언제 대리인 따위를 지명했다는 겁니까? 민석이 비웃었지만 현우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심근경색으로 입원 중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상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가 품속에서 인감 도장이 찍힌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민호 회장이 의식을 잃기 직전 김 전무를 통해 준비한 권한 위임장이었습니다. 이사들은 민호 회장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좋습니다. 위임장이 있다고 치죠. 하지만 먼저
오늘 회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HK 바이오 500억 투자 안건, 이제 표결에 들어갑니다. 민석은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이 투표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진행될 수 없습니다. 민석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사회 결정을 막습니까? 청소부 아들이 회사를 구한다는 겁니까? 저는 청소부 아들이 아니라 성운그룹의 미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회장님이 추진하는 HK바이오 투자는 회사를 살리는 투자가 아니라 파산으로 몰아넣는 사기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석이 현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민석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부회장님이 지난 3년간 빼돌린 500억 원의 자금 흐름이 담긴 원본 장부입니다. 현우가 테이블 위에 USB를 꽂았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장민석 부회장 500억 비자금 조성 내역이라는 제목과 함께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 비공개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복잡한 재무 도표가 펼쳐졌습니다. 현우가 밤새 분석한 최종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이 도표는 부회장님이 지난 3년간 횡령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오늘 자정을 기해 완전히 세탁되려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부회장님은 성운그룹을 말려 죽이고 이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들은 경악하여 술렁거렸고 민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자료야. 저 자식이 해킹해서 만든 가짜 숫자입니다. 민석이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민석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녹음기에는 민석이 갤러리에서 현우에게 비리 장부를 보여주고 협박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부회장님이 저를 협박하고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말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 이 재무자료는 제가 해킹한 게 아니라 며칠 전 부회장님이 갤러리 금고에서 직접 꺼내서 제 손에 쥐어준 원본입니다. 현우가 민석의 마지막 거짓말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민석은 패닉에 빠져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체념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에 이미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사회 회의록, 화면 자료, 녹음 파일까지 모두 함께 넘어갈 겁니다. 이제 성운그룹은 부회장님의 탐욕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석 부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민석이 끌려나가면서 현우를 향해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놈도 결국 회장 자리에 못 앉을 거다. 내 피 속에도 죄가 흐르고 있어. 평생 날 욕해봐라. 현우는 민석의 저주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씁쓸함과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가족의 비리를 캤고 친할아버지의 회사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이사회 구성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성운그룹은 새로운 리더십과 진정한 가족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어른인 민호 회장이 곧 병실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손자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회의실의 아수라장이 정리된 후 현우는 이사들의 경외심 가득한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석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낱낱이 드러나자
성운그룹은 일시적인 혼란 속에서도 안도감에 휩싸였죠. 현우는 승리의 기쁨 대신 복잡한 슬픔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심판한 사람은 어머니의 복수 대상이면서 동시에 친할아버지의 처남이자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곧장 민호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김 전무가 현우를 맞았습니다. 현우 씨,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방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방금 모든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김 전무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전의 냉철함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호의 침대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회사도 살았고 민석 부회장 비리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현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야, 내가 너를 25년간 버렸다. 민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려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죽음 뒤에 내 아내의 죄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그 진실을 외면했다. 민호는 현우에게 가장 뼈아픈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메모처럼 숨겨진 사연이 있었던 것이었죠. 내 어머니 서연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너를 찾지 않았다. 너를 찾으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질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 도망쳤다. 민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현우는 민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25년간의 외로움과 고독이 할아버지의 눈물을 통해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너는 이 모든 죄의 대가로 혼자 고생하며 살아야 했다. 용서해다오, 현우야. 너의 용기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민호는 현우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나 회사가 아닌 가족과 진실을 잃은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용서할게요. 우리 이제부터 같이 가요. 현우는 할아버지의 등을 힘껏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25년의 공백과 비극을 넘어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새로운 의지로 빛나고 있었죠. 현우야, 내가 성운그룹을 살렸다. 이제 이 회사는 내가 이끌어야 한다. 이민호의 회사가 아니라 이준의 아들 강현우의 회사가 되어야 한다. 민호는 현우에게 성운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이제 회장이 아닌 손자로서 할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을 보듬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비극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 함께 걷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우가 돈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호 회장은 병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에는 손자 현우가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죠. 민호는 이제 성운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이 현우의 용서로 비로소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회장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돈 보는 눈도 있고 사람을 지키는 마음도 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죠. 할아버지, 저는 회장이 되려고 싸운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억울함 풀고 할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사도 사람도 같이 지키고 싶습니다. 민호는 현우의 겸손한 대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현우에게 성운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민호의 결정에 경악했지만 손자의 헌신과 악덕 친척의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자 여론은 현우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민호 회장을 모시고 25년 전 아들이 살았던 낡은 본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민호는 현우에게 아들의 유품을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 준이 너에게 남긴 것이다. 내 어머니의 유품도 여기에 있다. 현우는 아버지의 수첩과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는 25년간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호 회장과 함께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을 보듬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함께 만들었고 며느리가 즐겨 불렀던 노래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현우에게 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현우는 할아버지에게 어머니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극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운그룹은 현우의 리더십 아래 투명 경영을 선포하고 윤리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우는 청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했고 비리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을 찾아 보상했습니다. 현우는 성공했지만 겸손함과 정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의 초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 회장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명예회장으로 현우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현우와 함께 산책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를 느꼈죠. 현우야, 내가 내게 2번의 삶을 주었구나. 한 번은 내 아버지의 복수를 통해서 또 한 번은 내 용서로 나를 살려줬다. 현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25년 전 아버지 준의 그것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비극이 회사의 위기로 이어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숨겨진 혈육의 헌신과 진심 어린 용서였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으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의 외로운 순간에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곁에는 운명이 준비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용서하고 함께 걷는 미래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